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TV토론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오늘 밤 11시부터 지상파 3사의 공동 생중계로 100분간 진행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전국 버스업체가 내일 첫 차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실패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실패로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14포인트 떨어진 1884.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375억 원치를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12억 원, 588억 원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의약품, 증권, 통신업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음식료품, 전기, 전자가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1.47%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2.69% 하락했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공시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웅진홀딩스도 4.63% 하락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만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3조 8,623원을 기록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18.7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지난달 초보다 한 달 반 만에 1%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부분 성장에 힘입어 내년에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내년에는 갤럭시 S4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5% 늘어난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증시 침체 속에서 삼성전자만 호재가 부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균 6개월 주가 전망치는 176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다시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낙폭이 컸던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바로 KTNG인데요. KTNG는 이날 4% 오른 85,800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그리스 채무 감축 방안 논의가 실패하는 등 유럽 재정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크고 낙폭이 확대됐던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NG는 연말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에 달하지만 지난달 말 9만 1,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8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수영 KB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증시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된 배당주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TV토론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춰진 오늘 밤 11시부터 지상파 3사의 공동 생중계로 100분간 진행됩니다. 문 후보 측 신경민 미디어 단장과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각각 브리핑을 갖고 방송사 측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론의 방식이나 진행 순서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됩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문재인 후보와 만나 두 사람이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최종적으로 협상안이 나오면 두 후보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문 후보와 양자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자 뜻을 모았다면서 그 정신에 입각해 그때까지 단일 후보가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전국 버스업계가 내일 첫 차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대상에 추가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측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4만 8천 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내일 오전 4시 30분 첫 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외채 동향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재정이 투입되는 무리한 입법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커피 전문점 업종의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고 커피 사업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5개 가맹 본부입니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모범 거래 기준에 따라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됩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매장 리뉴얼은 출범 후 5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 확장이 없으면 가맹본부가 20% 이상, 이전 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다음 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한, CT&NH, KB, BC, 제주, 하나 SK 등 10개사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재작년, 부산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열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음주 상태에서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도 강제 체열로 얻은 혈액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부터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윤홍호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용 후 핵 연료 사실상 방사선 덩어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내의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는 임시 저장시설 용량의 70%를 넘고 있는데요. 현 상태라면 2016년 고리 원전부터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장 4년 뒤면 방사선이 다량 함유된 핵 찌꺼기를 버릴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연료를 촘촘히 보관하는 조미라 방식 등을 통해서 2024년까지는 현재의 시설로 근근히 버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34기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매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우리나라의 경우 핵연료 재처리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또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기술도 아직까지는 발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부는 일단 중간 저장 시설을 지어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다가 최종 처분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국가 가운데 22개 국가가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분이나 재처리 등 장기 관리 대책은 원전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도 사용 후 핵연료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을 놓고 벌써 수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중간 저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국내 어딘가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일단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 저장 시설 부지 선정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4년까지 대정부 권고서를 만들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시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간 저장시설 부지 선정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지 선정 작업이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나온 작업복이나 장갑 등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하는데도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 등 다양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후쿠시마 사태와 국내 원전의 잦은 고장 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됩니다. 경제부의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리아가 내일부터 버거류와 디저트류 등 제품 가격을 평균 3.9% 인상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제품은 버거류 16종, 디저트류 8종, 음료 5종, 치킨류이며 인상 규모는 제품당 100원에서 300원입니다.
회사 측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경쟁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12 중견기업 키우기 발대식을 열고 대상 기업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주식회사 아토스 등 선정된 기업들의 성장 로드맵 수립과 경영 시스템, 마케팅, 생산기술 등에 관해 향후 5년간 경영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중견기업 키우기는 매출 100억 원 내외의 유망기업 10개를 선정해 5년간 경영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G전자 해외법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광고 동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니터 화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So Real, It's Scary 동영상은 유튜브에 등록된 후 1개월 만에 1,50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LG IPS 모니터 9개로 엘리베이터 바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 바닥이 무너진 듯한 영상에 탑승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올 초에는 보안 카메라에 걸린 똑똑한 도둑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애플이 내년 11월에 애플 TV를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전문가 진 윈스턴은 애플의 새로운 TV는 스크린 크기가 42인치에서 55인치, 가격은 $1,500에서 $2,000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애플의 새로운 TV가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공하고 복수의 기기들을 통한 거실용 메인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진 윈스턴은 애플이 오는 12월 새로운 TV를 선보이고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